이렇게 되어 있는 삼차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 근이 몇 개죠? 근이 하나잖아. 근이 하나. 그치? 실근이 하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fx라는 거를 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제곱창을 뭐 제곱창 1이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하고요. 여기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얘를 그냥 gx라고 해보면 gx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왜? 근이 없으니까 허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fx가 3차 함수인데 식은 하나만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gx라고 놔도 되고 또는 뭐 2차 그냥 놔도 되겠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 머릿속으로 상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만약에 여기야.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니? 2개잖아. 근데 사실은 서로 다른 근이 2개인 거고 실제 근은 3개죠. 얘는 무슨 근이? 중근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fx는? 그렇지. 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그냥 일반 근, 중근 아니고 그냥 근은 1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이 되는 거는 알다시피 x 마이너스 베타에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쵸? x축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해도 이제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이제 뭐 얘는 그냥 세우면 되는 거고. 실제 문제에서 가장 쓰임이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뭐 비율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접하는 거나 이렇게 접하는 거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얘들아 x축에 접한다고 하면 사실은 fx하고 y 이퀄 0이라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냥 간단히 해결되겠죠.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 식이 fx가 만약에 x가 여기를 지나가 그래 버리면 근이 하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편해. 왜? 미지수가 적게 잡아지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내가 이 fx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얘를 y 이퀄 k라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fx하고 0하고의 관계는 얘로 식을 세워서야 되지만 fx하고 k하고의 관계로 내가 식을 세워버리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k하고의 관계는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다 드러난 거잖아. 하나가 중근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fx-k라는 게 최고차항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니? 실제로는 f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세울 때 유리한 점이 뭐냐면 여기 알파 값하고 여기 베타 값을 내가 알 수 있으면 지난번에 어쨌든 얘기했듯이 여기에 x값과 변곡점, 그 다음에 극대,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이 세 개가 모두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러한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식을 세우시는 게 좀 편리하다 이런 말이야. 자, 379번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
fx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값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웨이브가 있고요, 움찔이 있고요, 휘리릭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x축이 이런 데는 뭐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무조건 뭐밖에 안 됩니까? 하나밖에 못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든지 또는 이렇게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멘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자꾸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극대를 지나가는 이렇게 x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수를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 이러한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fx의 그래프는 y 이꼴 4와 서로 다른 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럼 y 이꼴 4하고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럼 y 이꼴 4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지금 x축이면 얘는 지금 y 이꼴 0이잖아, 그치? 그럼 y 이꼴 4라는 친구가 여기 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한 점에서 밖에는 못 만나니까 아, 너는 아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너가 아니면 누구밖에 될 수밖에, 얘밖에는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돼야 되냐? y 이퀄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누가 극대값이 어쨌든 간에 4라는 값을 갖는구나, 극소값은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단 f'1은 0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자, f1이 0이라는 말하고 f'1이 0이라는 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제 다 알아야 되니까 하나씩. 이거 다 알고 있습니까? f1이 0이라는 말은 fx가 뭐라고? x-1 얘를 갖다가 한 제곱만 가지고 있는 거야. f'1이 0이라는 거는 fx 입장에서는 x-1을 몇 개?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플라임에서 일렀을 때 0 된다는 얘기는 이걸 미분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x 빼기 1이라는 게 뭘로 있어야 돼? 인수로 있어야 되겠지. 그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는 얘가 만약에 1제곱이라면은 얘는 그냥 미분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거는 x 빼기 1 한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f'1이 0이라는 거는 몇 개를? 두 개 이상이야. 무조건 두 개는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두 개입니다.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나하나의 신호들이 다 식을 내가 어떻게 빨리 세울 수 있느냐를 다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fx라는 게 x-1의 제곱 이거는 아니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1에서는 접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가 1인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놓을 수가 있겠어? 뭐 A라고 한번, A가 있으니까 P라고 한번 나볼까요? 그러면 fx라는 거는 어떻게 식이 완성이 되느냐? 여기서 x-1 그 다음에 x-p의 제곱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이거를 얘들아 P로 잡는 거보다
뭘로 잡는 게 편하냐면 항상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이 길이하고 이렇게 변곡점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선생님 뭐라 그래?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P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극대가 4가 되니까 여기에 좌표를 또 뭐 해야 되겠어?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긴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는 1하고 P라는 점을 갖다가 1대 2로 내분한 내분점이 되겠지 얘는. 맞니? 이것도 선생님이 한 번은 계산해주고 이제 딱 해줄 테니까 조금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라고 P라는 좌표가 있어. 얘를 갖다가 1대 뭐로? 2로 내분한 내분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좌표는 바로 뭐냐면 이거 우리 뭐 다 고1 때 했던 거잖아. 3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P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냐면 x라는 거는 자 3분의 하시고 얘하고 그냥 느낌이 얘들아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까운 쪽은 2배를 하고 먼 쪽은 그냥 1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쪽은 2배, 먼 쪽은 1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x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p로 잡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 4라는 점이 결론적으로 극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극대값은 어차피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f 3분의 뭐 p 더하기 2라는 게 얘가 뭐가 된다? 4가 되는 p 값을 뭐한다?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구해볼게.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얘가 x잖아. 그렇지? 얘가 x고 빼기 1이 있잖아. 빼기 1은 빼기 3이 들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p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빼기 1은 3분의 p 더하기 2 빼기 1 빼기 3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이거고 빼기 p가 올라오는 거는 빼기 3p가 올라오는 거잖아. 그쵸? 빼기 3p가 올라오니까 3분의 마이너스 3p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2 마이너스 2p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괜찮겠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은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계산할 때 이거 막 풀어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분자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분모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면 3이 하나 3이 몇 개? 2개잖아. 그렇지? 3이 3개야. 3이 3개 27로 가셔도 되지만 그냥 이 정도로 가주세요. 물론 27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갑시다. 그냥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얘들아 얘는 지금 제곱이잖아. 그렇지? 제곱이면 얘네가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내가 2는 끄집어낼 수 있잖아. 2 끄집어내면 끄집어내는 2는 반드시 제곱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4의 p-1의 세제곱이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니? 여기서 2 묶어낸 건데 제곱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4 약분이 되시고 이 친구가 뭐니까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p-1이 뭐가 된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결론적으로 p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얘가 4가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fx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a하고 b라는 거는 이제 이 친구를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뭐 나열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B는 뭐 16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뭐 접한다는 말이 있을 때 이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3차 함수 해봤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런 웨이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x축의 위치 관계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을 하시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나 또는 이것이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접한다는 건 항상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생기는 거냐, 두 가지 중에서 다음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없으면 두 개가 이제 라인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겠지? 그리고 F, 아까 했던 거, F1, F'1, 얘네들이 0이 된다는 건 의미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도 돼요. 어떻게 가도 되냐면,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P잖아. 그렇지? 얘가 1이고 얘가 P니까 여기 이 값이 3분의 P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식이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이 길이를 P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길이를 만약에 P라고 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P 더하기 1이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P 더하기, 2P 더하기 1 되고, 얘는 3P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니? x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식이 가지 않고 f p 더하기 1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식 세우기 나름이야. 그냥 나는 분수로 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세우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세우면 또 이제 약간 이쪽이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경향은 있지. 뭐 장단은 다 있어. 여러분의 이제 기호 따라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f2도 0이고 f'2도 0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한번 볼까 얘들아? f2와 f'2 이거는 무슨 말이지? f2하고 f'2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거니? f2하고 f'2가 같다. 이거는 뭐야? e에서의 함수값과 e에서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치?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f2하고 f'2가 같다.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f2가 0이고 f'2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x-2의 제곱, 얘를 fx가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를 이렇게 줄 수 있어. 자, f2가 0이고 f2하고 f'2가 같다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사실 이렇게 주는 거하고 equal 0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보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주고 y절편이 2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복잡하게 막 조건들을 줘버려. 문제를 좀 어렵게 낼 거면은.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조건 내가 다 껴맞춰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 별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일단 이 가족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fx라는 친구가 얘네 둘이하고 같고 뭐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구나라는 얘기지. 최고차항은 뭐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1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x 플러스 a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요. 자,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얘들아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어쨌든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다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모든 실수라는 게 있네. 모든 실수. 그치? 그러면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일단은 그러면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는 뭐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뒤에 거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뒤에 거 미분하면 없으니까 이렇게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f'x가 되는 거고 f'x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친구를 이로 넘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f'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겁니까?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얘는 x축이고요. 그쵸?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 이렇게 뭐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렇게까지 가능하고. 그쵸?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뭐가 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 뭐가 나오겠어?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겠지.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구해보시면 A의 범위가 마 1에서 선생님 계산을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F6의 최대값이니까 F6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다가 6 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6이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6 넣으면 6 더하기 A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이 A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최소가 될 것이고 클수록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16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 잠깐만요. 여기서 F6이 지금 이거잖아. 그치? 6 대입하니까 6 빼기 4, 4, 16 곱하기 6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A가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됩니다. 구해보시면. 그러면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5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면은 뭐가 돼? 16 곱하기 그냥 1이 돼서 16이 최소값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A가 뭐일 때? 2일 때면은 16 곱하기 7이 되니까 이때는 11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128 얘가 답이 되는 문제야. 자, 좀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자, 5번 문제. 자, 대칭성을 이용한 이제 극대극소 문제인데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 이러한 표현을 주겠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 이제 뭐 많이 다뤄봐서 다 알겠죠? 이거 뭡니까?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들아 이거는 좀 아셔야 돼. 얘들아 원점 대칭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상수항이 0이잖아. 그치?
그런데 y축 대칭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0이라는 건 아니죠. 0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야. 기함수야. 자, 기함수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fx를 미분을 해. 그러면 얘는 몇 차가 돼? 2차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갈 때는 2차에서 3차에서 2차를 이렇게 미분할 때는 기함수에서 우함수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런데 괜히 얘기했다. 지금 할 얘기가 아닌데 2차에서 3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렇게 적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얘기하고 보니까 괜히 얘기했어. 적분하고 보면은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상수항의 어떤 유무에 따라 가지고 기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우함수가 될 수도 있어.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기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얘는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면은 홀수 차수가 이렇게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fx라는 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함수 fx가 극소값 2를 갖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거든. 그쵸? 그러면 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놓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 fx라는 게 뭐 이런 식의 W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자 이게 이제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여기를 뭐 할 수밖에 없어? y축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극소값이 지금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얘가 2고 얘도 2고 사실 우리가 얘는 얼마인지 알아볼라. 알죠? 이게 지금 y축 대칭이잖아. 그럼 x 이퀄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그냥 0,6이라는 거 바로 그냥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fs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얘기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간 상태에서 극소값이 2니까 이거를 미분하고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지 체크를 해서 걔를 집어넣어서 2가 되는 b값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원칙이야. 자, 선생님 보여만 줄게. 선생님 이렇게 안 풀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f'x예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얘네가 0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f'x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거 이렇게가 극대극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리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여기 극소니까 너 극소, 너 0, 극대, 네가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사실 얘가 y축 대칭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얘하고 얘도 당연히 부호가 반대인 절대값이 똑같은 값이다 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했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가 극소고 문제에서 뭘 줬으니까 극대값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그치? 아니 극소값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극소값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극소값이 2이므로 얘가 2가 되니까 b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흘러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b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f3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선생님은 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구하지 말고 뭔 생각을 좀 해보냐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 극소값이 2라는 거 알지? 그리고 얘네가 좀 y축 대칭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얘를 가보자는 얘기야. 얘가 누구냐면은 y 이퀄 뭐가 되는 거죠? y 이퀄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y 이퀄 2가 되니까 fx하고 2하고의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가 되겠어? 여기하고 여기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번 세워볼 수가 있냐면 A라고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아니 뭐 A, B, C가 있으니까 K라고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fx라는 게 어떻게 식이 세워질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x 플러스 k의 제곱 x 마이너스 k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fx 마이너스 2라는 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넘겨주면 이게 바로 fx의 뭐가 된다? 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명환아, 네. 알아듣겠어? 네.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이제 x축에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접하는 어떤 이런 이 접선이 뭐 상수함수든지 또는 뭐 일차함수든지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fx하고 어떤 무언가의 어떤 직선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냐? 이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f0이 뭐가 됩니까? 0이 6이 돼야 되겠죠. 0,6을 지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fx라는 친구가 0을 대입해주면 f0이라는 거는 0 하면 k제곱이잖아요? 얘도 0 하면 k제곱이 되겠죠. 그럼 k 4제곱 플러스 뭐가 2가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얘가 4가 될 것이고 k제곱은 뭐가 되겠어? 이제 뭐 풀마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k제곱이 풀마 2가 되니까 여기서 바로 fx라는 친구는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식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고 보면 f3 구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인 게 이거밖에 안 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만큼 다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막 루트 낀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니까.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 근데 항상 뭔가 접선의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다음 한번 봅시다. 382번 한번 보세요. 얘도 일단 어쨌든 선생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줄 거니까 명환이 자고 있지 않지? 자,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원점 지난다. 얘들아, 원점 지난다 이런 거 아무런 어떤 것도 아닌 게 아니야. 0,0이라는 아주 귀중한 정보야. 또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주면 당연히 그거는 내가 미지수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이런 거 그냥 훅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가 있습니다. 사차함수가 있고요. 자, 이 가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죠? 가는 x 이퀄 2 대칭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x 이퀄 2 대칭. 얘들아, 사차함수가 대칭이 되려면 무조건 w자밖에 안 되고 w자의 그 가운데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대칭? 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차함수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대칭가 되려면 이거밖에 없어. 얘가 이런 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안 되잖아, 대칭. 그리고 이렇게 움찔이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휘리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안 되잖아. 대칭이 되려면 무조건 W자밖에 이렇게 없고요. 여기 대칭 축이 얘가 대칭 축이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무조건. 맞지?
갑시다. x 이퀄 1에서 뭐를 갖는다고 얘들아?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지금 우리 힌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말에 의해서 어떻게 좀 하고 싶냐면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x 이퀄 뭐다? 2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x 이퀄 1이 극소값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 x 이퀄 1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x 이퀄 뭐가 되겠니? 3 이렇게 되겠지. 그쵸? x축이 지금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y 이퀄 k 상수함수 나는 투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y 이퀄 k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y 이퀄 k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최고참 1이니까 미지수 한 개 안 쓰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바로 세워버리는 거야. 그냥 만약에 이런 생각 우리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A, B, C 다 집어넣어가지고 식 세울 수밖에 없어. 답지 보시면은 뭐 x 4제곱 플러스 뭐 ax 세제곱 bx 제곱 이렇게 다 가야 돼. 그럼 미지수 다 갖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뭐 식대입해가지고 다 구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얘는 y꼴 대칭도 아니니까 뭐도 없어지지 않아? 홀수 지수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2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얘는 발전 문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라고. fx라는 거는 잘 보세요. x-1에서 접하니까 두 개를 가질 것이고, 자꾸 이렇게 한다. 얘가, 그치? 쌤이 이제 이것도 그냥 뒤로 바로 넘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fx만 쓰는데, 어쨌든 결국에 얘는 넘어올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fx라는 거는 x-1에서 근 2개, x-3에서 근 2개 플러스 k. 끝! k만 뭐 하면 돼? 구하면 되겠지? k 구하라고 여기 누구 딱 대기하고 있어? 완전 대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수트가 이래, 얘들아. 그 결론적으로 F0은 하시면 얘는 뭐 1이고요. 얘는 뭐야? 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 더하기 K가 0이니까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요. 뭘 구하라고? 극대값이 지금 얼마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치? 극대값은 당연히 뭐야? 1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F2 대입하면은 뭐 이거 뭐 다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접선이 생기게끔, 특히 사차함수 같은 경우, 특히 대칭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 값에 대한 어떤 이 간격이 모두 뭐 하니까? 같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도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그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얘들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함수값을 구하라는 말이겠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a고 이 친구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니 얘들아? FA에서 FB를 빼란 얘기 아니야. 맞습니까? 얘들아, 함수값의 합을 구하시오 할 때는 안 되지만 함수값의 차를 구하시오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힌트야. 무슨 힌트일까? 상수항을 몰라도 돼요.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fx라는 게, 자, x 세제곱 만약에 플러스 b라고 해볼게. 알겠지? fa 더하기 fb,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a 세제곱 플러스, 얘도 b네? k로 할게. 플러스 k라는 값에서, 오케이?
FB는 뭐가 됩니까? B 세제곱 플러스 K를 빼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야? KK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함수값의 차라는 거는 극대값 극소값도 결국에는 함수값이고요. 함수값의 차를 나에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상수항은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기 봐봐.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K라고 놨었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극대하고 극소의 차를 구하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이 K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에서 2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0이 되겠죠? 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극대 극소면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두 함수값의 차 fb-fa 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상수항은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거를 내가 착안해내지 못하면 상수항 구하려고 애쓴다니까? 근데 절대 못 구합니다. 왜? 문제에서 그걸 구할 수 있게 조건을 안 주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왜? 미지수를 못 구했으니까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2차 함수가 자,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고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얘는 x 이퀄 1이 축대칭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플라잉 함수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게 f 플라잉 x고요. 얘가 x 이퀄 1이란 얘기거든. 그치? 그럼 선생님이 fx가 3차일 때 얘가 3차야. 그럴 때 f 플라잉 x의 이 축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니? 무슨 점의 위치라고? 변곡점의 위치라고. 당연히 이 플라임이 이거에 의해 가지고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얘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양수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이 친구가 x를 뭐라는 얘기야? 1이 된다. 그러니까는 가운데 포인트가 되는 점이 2차 함수에서는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점. 사실 변곡점의 정확한 의미는 기울기의 이제 변화량이 0인 걸 말하는 거거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지금 x 이퀄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이퀄 마이너스 1이 극대값이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극대값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x 이퀄 3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접선이 있는 게 좋다고. 접선이 있어 버리면은 왜? 미지수 없이 내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y 이퀄 k를 여기를 잡아주든 여기를 잡아주든 둘 중에 하나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쌤은 여기 잡아줄까? 여기 잡아줄까?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디 잡아주든지 간에 이렇게 만약에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는 접하는 거고 얘는 지나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요렇게 이거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여기 x값이 뭐가 되는 거니? x 이퀄 5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라는 게 어떻게 되냐? 사실 fx 이퀄 k야 원래는이 k 뒤에다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쓰자. 이것이 최고차항이 1이고 여기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5 넘어오시면 플러스 k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야. 이게 fx가 되는데 누구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 이 친구는 의미가 없다고. 내가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의 차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f 뭐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뭘 빼는 거니? f 1입니까?
2를 빼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뭐 얘는 0이 될 것이고. 맞아요? 마이너스 어차피 얘니까. F1 대입하면은 2제곱이니까는 4에다가 얘는 뭡니까? 1 대입하면, 사실 얘는 그니까는 그냥 K야. 얘는 0대이니까. F3만 어? 속가 F3이 그치, 극소니까 3이에요. 3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3 넣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2 더하기 K가 되겠지. 여기서 얘를 빼니까 답이 3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판단을 여러분이 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 이렇게 바로 세운 거잖아. 식 바로 세우고 바로 답 구해버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선생님 일부러 이쪽이 조금 식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복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차 함수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선생님이 뭐라서 웨이브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뭐 움찔 한번 잠깐 멈추니까 얘는 선생님이 휘리릭이라는 어떤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얘들아 이런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항상 그래프의 모양은 도함수가 결정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도함수의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지금 얘가 지금 fx고요. 얘는 f'x예요. 그치? 그러면 f'x는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2개이거나 1개이거나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실근이 2개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 근이라는 건 얘들아 뭐야? 근은 물론 이렇게 접할 때도 물론 중근이니까 그렇지만 중근이 아닌 일반적인 근은 근을 갖는다는 건 얘들아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풀에서 마로 뚫고 지나가든지 또는 마에서 풀로 뚫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게 근이야. 중근 말고 일반적인 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생긴다는 얘기지. 그렇지. 부호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f'x에서의 양수는 fx 입장에서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맞습니까? f'x에서의 음수는 fx에서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파라는 친구는 뭐야?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다라는 건 fx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0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fx 입장에서는 증가였다가 감소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겠지. 그게 바로 극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관계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쵸? 같은 의미로 이 베타라는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음수였다가 양수로 간다. 그러면 그게 fx 입장, 원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극소점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극대극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연속이나 극한이나 미분과 전혀 상관없이 주변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것이 극대극소야. 그냥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극대극소는 그냥 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값, 극소값의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함수가 되는 거고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는 거는 풀에서 마에서 풀로 갈 때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는 거야? 0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꺾여버리면 0이 아닐 수 있는데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마풀이 0이 되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점이 극대점, 극소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풀에서 마는 얘들아 뭘 또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함수에서 풀은 뭐라고? 원함수에서의 증가. 마는 감소. 그러니까는 극대가 되겠지. 마에서 플러스 극소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풀은 증가, 마는 감소. 풀은 증가, 마는 감소 이렇게. 그러면서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함수 이게 막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원함수의 어떤 그런 관계를 물어볼 때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 증가라고 써놓고 아래쪽은 감소라고 써놓으세요. 원함수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x 범위는 증가 범위, x축 아래 그려져 있는 범위는 감소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걸 금방 하니까 그 할게. 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얘들아, 근이 중근이야, 중근. 무슨 근이라고요? 중근. 중근은 얘들아, 이제 니네한테 이제 중근은 이제 이런 의미야. 그냥, 서로 뭐, 같은 거를 두 개 합쳐놓은 게 중근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의미 충분했는데, 지금부터의 중근은 부호를 바꾸지 않는 근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가야 돼. 뭔가 만났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다시 찍고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턴하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풀풀이 되는 거야. 그리고 턴하는 그 순간이 잠깐 뭐하는 순간? 움찔하는 순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근이 없잖아. 근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되는 게 없다고 얘들아? 0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0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움찔하는 순간도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예로 얘기할까?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량이 있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서 함수값을 한번 따져보자. 여기서 함수값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쵸?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얘를 뭐 A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면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라는 이거는 뭐니? 기울기가 여기 이거란 얘기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란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값이란 얘기잖아. 즉 도함수에서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급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예측을 하냐? 네가 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 하겠구나? 가장 작겠구나. 가장 작겠구나. 알겠니?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쭉 와가지고 기울기가 뭐가 돼요?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음수가 되는 건 아니야. 기울기가 처음에 급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얘가 0이 아닌 즉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렇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는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 거 아니 이렇게 올 거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만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없다 생각하시면 쭉 오다 보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뭐 되겠지. 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뭐라고? 좌미분계수라고. 이 점에서의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속 오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없다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났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뭐야? 일치하겠지? 일치하니까 뭐가 있는 거야? 미분값이 존재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는 우리 상식을 살짝 벗어나기는 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뭐가 되는 거니? 정확하게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니네가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간다라는 어떤 접선에 대한 의미가 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일단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의 기울기는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조금 더 고난도의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도함수에서의 뭐가? 도함수에서의 y값은 원함수에서의
무슨 의미가 있다고? 기울기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쪽에서 기울기가 다 양수가 되겠지. 그냥 그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0이었다 기울기 음수가 되는 거야. 그치? 어디서 그러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런 예를 주고 나서 봐봐. 예를 주고 나서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에 x에서의 값이 얼마다 또는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변곡점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이해되지. 여기서 기울기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함수값이 좀 작아지다가 여기서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여기가 바로 뭐냐고. x 이퀄 이 이차함수의 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3차함수에 어디를 지난다고? 변곡점을 지난다고. 여기서 최소인 봐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다가 여기를 지날 때 이런 식의 최소의 기울기가 되고 다시 기울기가 모아지는 거야.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음수긴 음수지만 점점 커지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이 변곡점은 자 이 얘기만 할게. 다 끝났어. 이 변곡점은 얘들아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예를 들을게. 기울기 3이야, 기울기 2야, 기울기 1이야, 기울기 0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2야,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기울기가 뭐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쭉 변한 거야. 그냥. 됐니 안 됐니? 그치?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왔고 다시 여기서 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쳐보자고. 일정한 구간을 딱 주고 나서 알겠지? 그럼 변곡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의 변화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니? 감소하는 거지. 기울기의 변화가 감소하는 거죠?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변화가 감소한다고. 얘는 기울기의 변화가 뭐가 됐습니까? 증가로 바뀌었죠. 즉 기울기의 변화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경우 당연히 있겠지. 그렇게 기울기의 변화량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에요. 이 변곡점은 사실 수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면은 그거를 이용한 팁만 내가 이용하면 되는데 미적분에서는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잠깐 쉴게요. 사참수로 변곡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더블 플라임 x를 해서 0이 되는 x 값이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왜 더블 플라임이냐? 더블 플라임이라는 거는 미분을 2번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하잖아. 이게 f 플라임 x잖아. 그치? 그러면 f 더블 플라임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쌤이 이제 아까 기울기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기울기의 변화량이 계속 뭐합니까? 감소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계속. 그러니까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니고, 컸었는데 점점 작아지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어떻게 돼? 다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는 fx라고 봐봐. 그러면 이만큼이 증가 구간이, 감소 구간이지. 이만큼이 무슨 구간이 증가 구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지. 이 f 플라임 x를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가 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극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얘를 미분한 거 더블 플라임 이퀄 0이 되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변곡점은 어차피 미적분에서 이제 뭐 초월함수 쓸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다항함수 쓸 때는 그냥 이거야.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위치가 변곡점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떨 때 유리하냐면 fx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변곡점의 x값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2번 미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3x 제곱 마이너스 6x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차나 상수.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상수항의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1차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하고 3차하고의 관계가 뭐가 돼? 변곡점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2차에만 최고차항 알려주고 2차에만 만약에 미지수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하나의 조건을 추가로 내가 갖고 출발하는 거야.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꼭 좀 알고 계시고 문제 풀 때 선생님 좀 더 얘기할게요. 자, 4차 함수를 보시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항상 3차나 4차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 도함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왜? 실근이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실근이 도함수 이퀄 0이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근이라는 거는 그냥 단일근도 있지만 중근도 있고 삼중근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중근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그렇지. 부호의 변화가 없어. 부호의 변화가 없으니까 움찔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걔는 당연히 극대극소가 아니겠지.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fx가 지금 4차 함수예요. 얘가 4차 함수고 얘는 지금 3차 함수가 되는데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값에서 극대나 극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극소, 극대, 극소.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W자,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M자 모양. 왜? 얘도 결론적으로 가장 짝수 지수의 기본인 이차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충분히 알겠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게 감소잖아. 그래 안 그래?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감소하고 조금 증가하는 거야. 조금 증가하는 거지. 이만큼은 다 증가지, 그치? 그러니까는 감소하고 조금 증가했다가 감소가 많잖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야. 당연히 감소 쪽에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은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그 얘는 어쨌든 뭐 쭉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근이 3개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건 기본이고 디테일하게 여기가 많다, 여기가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근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중근하고 실근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중근하고 실근은 당연히 뒤에 쪽이 중근이냐 앞에 쪽이 중근이냐에 따라 가지고 중근인 쪽이 뭐니까 움찔이니까 중근인 쪽이 뭐니까 움찔이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4차 함수도 3차 함수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은 무조건 마풀 부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생기는 거고, 중근이라 그러면 중근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니까는 감소, 마이너스가 감소.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플라임 함수를 주고 원함수 해석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하는데 뭐 베타에서부터 뭐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A에서부터 B까지는 원함수는 뭐 증가한다. 그러면 걔는 맞아. 윗부분이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A, 얘가 B 나오고 원함수는 A에서부터 B까지는 증가 구간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모양만 보고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함수는 도함수의 해석을 원함수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써놓기만 하라고.
증가, 감소 이것만 써놓으라고. 여기는 무조건 감소야. 도함수에서는. 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감소해야지. 맞죠? 그래서 좀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움찔이 반드시 뭐한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 근이 만약에 뭐 x-1 제곱이고 x-2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1에서 지나고 여기서 접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1에서 접하고 2에서 지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4차 함수도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3차 함수에 누구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냐? 움찔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중근 덕분에. 맞죠? 얘는 그냥 한 실근하고 두 허근이야. 허근이니까 얘는 3차 함수에 누구하고 휘리릭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실근. 오케이? 휘리릭, 휘리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x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3중근 갖는다는 얘기인데 3차 함수가 3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거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얘는 2차 함수라고 보면 돼. 이거 나오겠니? 안 나온다고 해?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굳이 재미도 없는 얘 가지고 굳이 4차 함수에서 얘기를 꺼내겠어?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서 한 개 골라내는 쪽에서는 깰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것만 단독으로 가지고 나오진 않는다. 참고하시고요. 4차 함수에서 하나만 좀 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최고창이 양수일 때 극대를 갖는 거는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극대가 없죠. 그러니까는 4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양수야. 극대값을 갖기 위한 뭐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항상 이 단원명이 뭐냐고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무조건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제 어디로 더 확장이 되겠어? 당연히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근해 분리해서 안 했어. 근해 분리 기억나? 함축판 했던 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근 갖는다 이런 거. 그치?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또.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단순한 문제는 단순하지만 이게 복잡해지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수투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되고 어떻게 기억하자 우리는 그냥 얘는 그냥 휘리릭이다. 알겠지? 얘는 3차 함수에 누구다? 움찔하고 똑같다. 3차 함수에 3차 함수 얘는 웨이브, 얘는 움찔, 얘는 휘리릭. 얘는 그냥 아싸. 아니 그냥 별로 안 나오는 애. 그냥 3중근일 때 이렇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솔직히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프 자체는 어려울 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선생님이 뭐 기회 되면 한번 그려보고 자 오히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 있는 이제 문제들이 더 중요하냐 볼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차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볼 때 뭘 봐야 돼? 미지수 하나구나. 미지수 하나니까 내가 뭔가 조건에 맞는 식 하나를 세워야 되겠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보지 말고, 최고창, 3차 함수, 최고창 양수, 음수, 그 다음 미지수 몇 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라고, 알겠어?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대. 극대, 극소 갖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구나. A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범위 구하라는 문제는 전형적인 무슨 문제야? 판별식 문제야. 생각을 해봐. 부등식인데 부등식 문제가 아닌데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당연히 뭔가 부등호가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문제는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냥. 부등식에서는 범위 구하는 문제가 자연스럽지만 이퀄이 있는 등식 문제에서 방정식 문제에서 함수 문제에서 범위 구하라는 거는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판별식 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에 뭐를 구합니까? 선생님이 하지는 않을 거 니네가 하세요. 도함수 만드세요.
플라임 만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에 일로 볼게.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겠지. 그 값을 가지려면은 부호가 바뀐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 안 그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가 돼야 된다? 커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뭐 되겠지. 나머지 계산은. 됐습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3차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움찔이나 휘리릭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판별식의 부등호만 모아면 되는 거야? 바뀌면 되겠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발전 문제 갈게요. 3차 함수는 쉬워요. 왜? 바로 다음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좀 편하니까 4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 3차 함수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하여튼 보세요. 여기다가 어쨌든 3차 함수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얘가 극대극소를 갖는데 뭐 한다는 얘기야? 판별식 써라.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너는 뭐가 된다?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뭐 a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등호가 두 개가 섞이면서 a의 범위가 제한되는 이런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잖아.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얘들아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1번하고 2번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왜? 1번은 그냥 뭐였어? 그냥 그 값만 같든 같지 않든 그러면 됐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 하나로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이게 주어졌네. 뭐가? 특정한 구간에서 값을 가지라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뭐야? 쉽게 말하면 도함수의 근을 어떤 특정한 범위로 제한시키겠다. 그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라는 겁니다. 근의 분리는 함축판, 함수과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봐봐. 빨간색 봐봐. 빨간색.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뭘로 한다? 판별식, 함수과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 그래서 선생님은 함축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P라는 어떤 이 P보다 커다. 이런 얘기잖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해야 되냐? 판별식은 당연히 써야 돼. 왜 판별식을 써야 되냐? 일단은 근이라는 게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이 이퀄은 왜 붙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아, 두 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가 오해하지 말게. 두 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다른 의미야. 두 근이라는 거는 중근도 두 근이 되지. 그러니까 중근의 정확한 의미는 뭐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근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나오면 이퀄이 붙으면 안 돼요. 또 그런데 두 근이 나오면 이퀄이 붙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었지? 자, 그래서 판별식 하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함수값. 자, 두 근이 여기하고 여기가 P보다 크려면 당연히 FP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말하는 거야. 축을 말하는 거야. 축.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축은 이 P라는 값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P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함축판. P가 만약에 작다. P가 이제 이쪽으로만 오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두 근이 존재하는 판별식 당연히 똑같은 얘기고요. FP 당연히 커야 되고.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만 추가하고 P하고 관계에서 P보다 작아야 된다.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번은 더 쉽지. 오히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220쪽입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서 두 근 이렇게 있어. 그러면 P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하고 여기. 그치? 자, 이렇게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판별식을 하지 않아요. 왜? 문제에서 이미 두 근 사이에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음수가 만약에 된다라는 거는 P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해야 돼. 얘들아,
두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P값이 만약에 어디를 잡아봐.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P가 음수가 된다는 거 이 자체는 이미 이 fx가 두근이 뭐 한다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하지 않아. 여기 보시면. 판별식 없어요. 추계방정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추계방정식 왜 안 하냐면 축방이 지금 여기인데 P값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P값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굳이 뭐 헷갈리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요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만 가지고 판단하냐? 함축판에서 함수값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그냥 답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고1 때 분명히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제 혹시 만약에 못 배웠거나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면 다시 한번 하시고, 이거 선생님이 예전 수1에서 니네 이거 지수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다 설명했었어요. 다시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뭐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3차 방정식의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구간 안에서의 어떤 값을 찾는다라는 거는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아, 얘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 함수 이게 3차 함수예요.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 계속 얘기할 건데 도함수의 활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함수인 3차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도함수인 3차는 2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얘들아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근이 두 개란 얘기잖아. 도함수가. 그러니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사실은 마이너스 이런 거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여도 상관은 없겠지. 아 미안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다시. sorry.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뭡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소가 극대가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가 극대가 되겠지. 그치? f 플러스 x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극대라고. 원함수에서 극대 위치, 얘가 원함수에서 누구 위치? 극소 위치. 이것도 쌤이 이제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극대라는 건 뭐 높잖아. 그치? 이게 배불르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내려오는 쪽에 있는 거야. 그 극소는 배고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먹이를 찾으러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야,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극대는 뭐 이제 다 가졌어. 그러니까 뭐 내려와도 상관없다. 극소는 없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려오는 쪽에 있는 게 극대,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게 극소.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마이너스 2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지. 되니 안 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봐봐. 이 친구가 이거고 되고요. 얘가 여기에서 극대 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뭐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왜 하냐라는 얘기지. 판별식 같은 경우는 근이 일단 두 개라는 걸 뭐니까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 꼴이 들어간다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봐봐. 문제가 지금 뭐냐면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거는. 맞죠? F'X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얘도 사실은 근 두 개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되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 F-1의 함수값, F2의 함수값 둘 다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크면 되겠다 라고 했네. 그리고 추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는 추계 방정식은 도함수 만들면은 얘가 되고 얘는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로 안 돼 있지 얘들아.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로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미지수로 돼 있어서 그 미지수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뭐 A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미지수가 아니고 1이야. 그럼 이런 거 뭐를 할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맞겠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었는데 2차하고 1차가 미지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그지? 그 함축판에서 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한 판별식과 여기서는 함수값 얘네를 가지고 그냥 답 구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쌤이 생각할 때 이 220번 정도 문제가 학교에서는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내신상으로는. 그리고 221번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낸 거야. 4차 함수로 넘어가면 좀 어렵게 낸 거고, 진짜 쉽게 내려면은 익히문제 1번처럼 내는 거고, 그냥. 익히문제 2번 정도는 이제 근해 분리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딱 내신상, 우리 광주 쪽에서 내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참고하세요. 여기 봅시다. 자, x 이퀄 a가 곡선 이거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f'(x라고 하면 f'(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극 내려가니까 배불러 극대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요? 아, 나 부족해. 올라가야 돼. 극소 이렇게. 없으니까 올라가서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고 나면 x 이퀄 a라는 거는 뭐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다. 이거 무슨 의미야? 그렇지.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어떤 x 이퀄 a 사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판별식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뭐만 f'(a가 0보다 작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러니까는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다. 이거의 의미가, 이것이 여기 지나간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야. 두 근 사이를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떤 두 근이 어떤 x 이퀄 기준선 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양쪽으로. 여기에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이 바로 방금 말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는 플라임의 근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x 이퀄 a가 있을 조건. f 플라임 a가 0보다 작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금방 답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요. 자, 3번. 자, 4차 함수. 4차 함수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잘 좀 보시고,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대단한 평가 이런데 이제 좀 발전 문제, 좀 어려운 문제에 있긴 합니다. 자, 갑시다. 자, 보면, 일단은 익히 문제, 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보자. 4차 함수야. 최고차항이 양수야. 꼭 최고차항 양수문수 따져야 돼, 알겠지?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4차 함수니까는 뭐 이런 식의 대학 극대값이 있겠지. 그러면 이 의미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뭐라고요?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말에 의해서 도함수, 그래서 f 플라임 x를 구했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여기 보세요. 플라임 x가 이렇게 구해졌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면은 항상 얘들아 4차 함수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3차식에 대한 어떤 해석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근을 뭐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허근이 아닌 이상은 뭐 근형식 써버리면 되고 무조건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3차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수 못 찾잖아. 못 구해 그러면. 3차 함수 여러분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했지만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해봐. 그냥 문제 자체에서 그냥 풀마 1, 풀마 2 정도 해가지고 인수를 줬어. 하나 정도는. 그거를 줘서 그걸 가지고 교울제법을 해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2차에는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2차는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쨌든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뭔 생각? 아,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다. 풀마 1이든 풀마 2든 또는 0이든 실근 하나는 내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 있는 실근과 여기 있는 2차 식에서 얘는 지금 x 이퀄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해보면 이 gx가 근을 어떻게 해야 돼? 갖기는 가져야 돼. 근데 어떤 근을 제외한 x 이퀄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만약에 0이라는 근을 또 가져버리면 걔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 혹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x 이퀄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 x가 이제 0이 될 때 a 값을 구하는 거지. 그 a 값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니까 여기다가 0을 넣어봐. 0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a가 만약에 0이라면 뭐가 되니까? x 이퀄 0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두 실근을 갖는 a 범위 구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이 아닌데 범위 구하라. 대놓고 뭐 해라? 판별식 써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아주 간단하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거에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뭐가 되겠니? 9 b제곱이니까는 9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a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 건 좋아. 근데 누구 하나는 떨어놓고 가야 돼? 0 하나는 떨어놓고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에서 0, 그 다음에 a는 0 이렇게가 답이 돼야 올바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뭐 이 정도 내용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갑시다. 선생님이 아까 4차 함수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극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그치?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방금 해본 거야. 그런데 1번 문제가 안 나오고 2번 문제가 얘들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다? 풀이법 자체는 1번 풀이법하고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지. 왜?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거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야. 왜? 중근 하나 하고 실근 하나 가질 때도 있고 허근하고 이걸 다 따지려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구해서 그 부등호가 아닌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fx가 극값을 뭐 어쨌든 극대를 갖는다든지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게 그런 얘기잖아. 하나만 갖는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뭐 움찔이라든지 뭐 휘리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삼중근이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이런 거가 되려면 이게 아닌 이거의 여집합이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알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이 한 가지를 구해서 이것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것이 바로 뭐겠냐고. a가 8분의 마이너스 빠졌다. 썼는데 안 보이는 건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이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0만 빠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빠진 누구 들어가고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a는 부등호 다르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겠어요? 확실히 알겠지? 자,
밥 먹고 오세요. 밥